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매수에 나서면서 211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 이탈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0.27% 하락하면서 2110선 이탈하고 2108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이 종가 기준으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오늘 1% 가까이 내립니다. 43,000원 선 이탈하고 42,75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1% 가까이 하락합니다. 79,9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상승세 나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는 이 5%대 급등세가 나오긴 했지만 조금씩 이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0.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23만 8천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와 오늘 0.29% 하락합니다. 34만 6,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혼조세 보입니다. SK텔레콤 1% 넘게 상승합니다. 28만 7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 0.38% 상승세 예상됩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3만 1,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차 10만 원 선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1% 넘게 상승하면서 24만 7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쫓아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695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하락 나왔는데 오늘 보합권에서 7만 8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신라젠도 어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7만 6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E&M 어제 2% 나홀로 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1% 가까이 상승합니다. 22만 4,900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캠텍과 HLB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포스코캠텍 67,600원 선까지 내려왔고 HLB 83,6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0.5% 정도 빠졌는데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요. 56만 2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로메드도 0.25% 하락세 예상되고 19만 5,7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하락폭이 강했습니다. 3%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0만 9,9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9위까지 올라왔고요. 0.25% 상승하면서 19만 7,500원 바라보고 있고 코롱티슈진 어제 1% 하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4만 1,35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전일 기관 외국인 수급이 같이 들어온 HP 테크놀로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주요 거래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고 OLED 전공정 검사 장비의 선두 업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업체는 중국의 BOE나 트룰리, 그다음에 티안마, 로열 등 대부분의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향후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OLED 신규 투자가 확대될 경우에는 큰 폭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전 세계 OLED 신규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내 업체들이 8세대 대면적 OLED 설비에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6세대 플렉스블 OLED 설비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예상되었던 중국이었지만 BOE를 제외한 대다수의 업체가 투자 집행을 미루거나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문제를 겪으면서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신규 설비 투자가 몰리는 분위기로 왔습니다. 특히 BOE가 월 32K, 그리고 CSOT가 월 15K, 그리고 비전옥스가 월 30K, 그리고 티안마가 월 15K 등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업체들로 이야기되고 있고, 최소한 월 92K 이상 규모의 6세대 플렉스블 OLED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에 월 32K 대비 크게 투자가 확대되면서 실적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사 주가가 중국 패널 업체들의 대형 LCD나 플렉스블 OLED 관련 신규 발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캐파 증설 부재가 결국 지난해부터 오랫동안 주가의 조정세를 보여왔던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러나 2019년부터 전방 업체들의 신규 투자 확대가 시작되고 신규 계열사인 LET의 연결 실적 반영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는 2,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부사장의 추천주입니다. 최근 올라온 종목들 전부 수익권입니다. 11월 23일에 주셨던 두올 1%,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동방 4% 가까이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CJ ENM 벌써 6%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에 주셨던 오리온홀딩스 8%, 뷰웍스 5% 가까이 나오고 있고, 인바디도 2% 넘는 수익률 현재 내고 있습니다. 11월 9일에 주셨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 그리고 애경산업은 벌써 14%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1월 27일에 주셨던 한국전력 5%, 그리고 제일기획 4%, 유바이오로직스 3% 수익률 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16일에 주셨던 대응 6%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한세에스 24홀딩스는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동기 부사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뷰웍스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대한해운 올라와 있는데요. 10월 31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CJ ENM은 약 일주일 만에 6%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고요. 2위에는 오리온홀딩스, 1위에는 애경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한세에스 24홀딩스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연우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는 휴비츠 올라와 있는데 11월 1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쌍용양회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26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2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가 압도적입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70%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김윤연구원의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고요. 19%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 7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한올 바이오파마 21%, 그리고 6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양회 22%, 그리고 5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2위였는데 오늘은 5위까지 내려왔고요. 22%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4위에는 김윤연구원의 풍산 올라와 있고 2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순위가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1위에는 여전히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무려 7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이청은 본부장의 유비쿼스 올라와 있고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3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2주 만에 벌써 2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11월 23일에 CJ ENM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6% 가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는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1조 1,000억,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765억을 기록했는데 사실 CJ E&M하고 CJ 우주 합병함으로써 이제는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합 플랫폼에서 지배력 강화, 해외 시장 확대, 미디어와 커머스 융합 기반 신규 비즈니스 창출, 그래서 미디어 솔루션, 디지털 분석, 콘텐츠 기획과 제작 역량의 커머스 부분의 상품 기능을 접목하여 고객 기반이 확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한류 콘텐츠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커머스 사업의 확대 가능하고요. 아마존처럼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출시가 가능하며 콘텐츠 사업 부문에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접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CJ&M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CJ E&M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용우 팀장님께서 벌써 수익률 4%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기획 일단 3분기 실적 또한 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호실적이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높은 배당 성향 또한 이제 올해 역시 유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수년금은 여전히 한 4천억 정도 육박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뭐 예상 주당 배당금이 800원 정도 저기 측정되고 있고 이제 배당 수익률까지 감안했을 때 이제 뭐 편안한 주가 흐름이 예상되게 계속 가져가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11월 30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120선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2130선까지 올랐는데 오늘도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어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 696선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700선 회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이 흐름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어제 시장 보시면은 이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세였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어제 바이오주들 일제히 하락세였는데 오늘 조금씩 다시 한번 회복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43,100원 그리고 71,4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1% 가까이 상승합니다. 239,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 LG화학도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349,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그래도 6위부터 10위까지는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네이버만 소폭 빠지면서 1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텔레콤 0.53% 상승합니다. 28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현대차 오늘 상승폭 강합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3,500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도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24만 7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2115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697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특히나 HLB 1% 넘는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84,60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38% 오르면서 78,3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라젠 1% 가까이 오릅니다. 어제 2% 넘게 하락했는데 71,100원까지 올라온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CJ E&M 어제 나홀로 빨간불 켰는데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2만 3,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도 대부분 좋은 출발하고 있는데요. 펄어비스만이 1% 정도 빠집니다. 19만 4,400원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10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대신 9위에는 코오롱지시즌 올라와 있는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41,8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0.6% 가까이 상승하면서 56만 4,7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강보합권에서 19만 6,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진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10만 9,4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신라젠이 되겠습니다. 신라젠은 2006년 3월에 설립이 돼서 코스닥에는 2016년 12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항암 바이러스 기반 면역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 기업으로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감염, 사멸시키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전자 제조업
항암 바이러스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의 패사백은 2015년 4월 미국 FDA로부터 전 세계 20여 개국 600여 명에 대한 간암 환자 대상 글로벌 임상 3상 허가를 받아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중 무용성 진행평가 발표 기대 및 2020년 품목 허가 신청, BLA 제출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사백의 특징은 장점이겠죠. 효과적인 항암 효과를 위한 복수장형 기전이 가능합니다. 암세포 내에서만 증식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암세포 파괴 과정에서 체내 면역 반응 촉진으로 지속적인 암세포 공격이 가능하며 암세포와 연결된 혈관세포 폐쇄를 통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패사백은 유전자 제접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이용한 항암제로서 다수의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백시니아 바이러스 장점은 안전성, 천연두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이미 수백만 인간에 투여한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맥 내 투여 가능, 면역 체계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각적 잠재력을 보유함으로써 다수의 고형암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상 가장 후기 단계에 있는 간암 대상 파이프라인 패사백 플러스 넥사바 시장은 아시아 국가 위주의 고성장 지속 중에 있습니다. 전체 발병 환자의 75% 이상이 아시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가 파이프라인은 면역 관문 억제제 ICI인데 ICI의 병용 치료법 개발 및 적응증 확대로서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의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며 파이프라인의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유효할 전망인데 전체 면역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6년 620억 불, 약 70조 원에서 2021년에는 1194억 불, 약 137조 원으로 연평균 14%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내년이겠죠. 내년 상반기 전 간암 대상 임상 상황 일부 결과 발표 후 동사의 플랫폼 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기대치가 재평가가 가능 것으로 보이며 동사의 주가 수준도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99,000원,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상사입니다. 사실 최근에 장사에서 좀 어긋나는 종목이긴 하지만 무역상사죠. 종합상사인데 그래도 옛날에 70년대는 화려한 명성을 가졌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대상사 실적 2018년 4분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3조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190% 증가한 약 121억이 예상이 됩니다. 차량 및 철강 매출 증가, 그다음에 유가 상승분 반영, 보통 유가의 3에서 6개월 정도 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원 개발 이익 개선 등에 따른 실적 개선이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매출액은 5.1조 원,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하게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1% 증가한 520억이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 둔화에도 차량 및 철강 사업 호조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실적 시현이 전망이 됩니다. LNG 가격은 유가에 보통 3에서 5개월 후행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2020년 초 예멘 LNG 재가동 시 실적 및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사실 올 12월 달에 예멘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이 개최 예정인데 카슈키즈 피살 사건과 궁지에 물린 사우디가 예멘 내전 종식을 위기 탈출 돌파구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멘 종전 시 YLNG 생산능력 690만 톤이 되겠는데 프로젝트가 재가동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예멘의 LNG 재가동 성공 시 사업 가치는 무려 2,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60불 가정시했는데 이러한 2,204억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무역 부문 호조인데요. 차량 및 철강 사업 확대로 사업 구조 개편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안정화 기대가 되고 있는데 2018년 19년 기존 무역 및 자원개발 사업은 영업이익 520억, 순이익은 380원 내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마진의 차량 및 철강 매출 확대를 통한 사업구조 개편에 성공을 했는데 향후에도 인도 차량 DKD 생산법인 약 연간 18,000대 생산 능력, 2018년 4월에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철강 코일센터 약 18만 톤 생산 규모인데 올 11월에 일단은 가동돼서 이러한 그 두 개 법인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실적 창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영업현금 흐름과 건실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연계사 투자사업 확대로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투자비 50억, 인도 DKD 생산법인 36만 불, 인도 철강 가공센터 증설 460만 불, 베트남 PE 타포린 제조 삽탁제 300만 불 등 무역 연계 투자 사업을 확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개발 사업인데 베트남의 11-2 지분 4.9%, 오만 LNG 1%, 카타르 LNG는 이제 배당 수익을 노리고 있고요. 예멘 LNG는 3% 이러한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관건은 예멘의 LNG 재가당 여부입니다. 12월에 평화의 댐이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2020년 74억, 2020년 315억, 2036년까지 총 6,404억 원의 지분법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 상사 목표가 33,900원, 손절가 24,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글과 컴퓨터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적 굉장히 좋죠. 2018년의 매출액은 2,118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역시 59% 증가 예상된 512억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부인 한컴 오피스의 국내외 수주 모멘텀이 도래. 보통 이제 수주가 계약갱신이 2분기하고 4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2G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오피스 매출이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는 라이센스 갱신 계약 시즌 안정적인 성장성의 오피스 매출에서 매출의 95%가 한컴 오피스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정부 지자체 관련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갱신 시점이 2분기, 4분기에 몰려있어서 이 시기에 매출이 증대되는 회사가 되겠죠. 또한 일본, 독일 등 해외 지역에도 계속 진출함으로써 매출 증가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컴 오피스가 아마존의 웹 서비스 AWS의 벤더로 포함됐지만 본격적 매출은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 매출은 2019년에 이루어질 전망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산업의 가파른 성장 사이클 진입으로 시장 성장과 함께 증가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선두 주자인 아마존이 AWS 입성으로 매출 증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초입 단계이지만 점진적으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AWS가 갖고 있는 위상과 더불어 워크독스의 상품 판매 증가는 당연하죠. 향후 AWS 상품의 패키지 판매 증가로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음성인식 사업 확대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서 입증된 기술의 음성인식 제품 확대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 SK텔레콤 스피커 누구에 탑재되었고 삼성전자 AI 솔루션 빅스비에도 탑재됨에 따라서 기술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향후 빅스비는 가전제품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제품 영역에서 또한 스마트 시티 도입도 이러한 영역 확대의 기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 시장은 2018년 95조에서 2021년은 151조까지 증가 예상된다서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1,100원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갈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만나본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임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 점으로만 봐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이어서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본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쓰시는 플랫폼인데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북 철도 공동저사와 관련해서 남북의 열차가 도라선역에서 출발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18대 장정을 시작한다 이런 소식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는 디지털 광고 사업을 대행하는 미디어 랩사인데요. 우선적으로 인크로스의 3분기 계절적인 비수기와 기저효과를 좀 감안해서 좀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한 점은 있습니다. 이제 또 주된 원인이 2분기에 이어서 동영상 네트워크 다윈의 전년동기 매출이 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광고 시장의 계절적인 비수기에 더해서 최강 경기 하락 등 이제 광고주들의 보수적인 광고비 집행 영향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랩 부분의 인력 채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이제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하락한 점은 있는데, 이제 국내 모바일 게임 대작의 출시 및 업데이트가 4분기 정도로 예정되어 있고, 인크로스와 관련된 광고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게임 광고 시장이 이제 미디어 랩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크로스에게는 새로운 시장 영역이고 향후 실적 기회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오늘 추천드렸고요. 이제 국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유튜브 이외에도 동영상 플랫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영상 이제 애드 네트워크 다윈의 시장 점유율 회복에 대한 기대되는 부각이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또 올해는 또 지상파로 대표되는 방송 광고 시장을 디지털 광고 시장에 앞지른 첫 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또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방된 국가임에도 좀 불구하고 타 국가 대비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로컬 미디어 플랫폼이 굉장히 또 강한 국가입니다. 이제 또 해당 미디어의 광고를 대행하는 미디어 사업 역시 이제 한국의 독특한 또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당사는 미디어의 사업이 로컬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는 미디어 랩사가 광고료 지급의 안전판 역할을 좀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광고 대행사들의 경우 그룹 기반으로 이제 또 미디어 랩과 같은 독립적 중간 매개체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제 또 DMP를 기반으로 로컬 미디어 플랫폼의 인벤토리를 최적화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랩 사업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 시장과 함께 더욱더 성장성이 있을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올해 4분기에는 인크로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리니지 M과 블레이드 앤 소울 등 광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퍼포먼스 광고를 선호하는 게임 광고주들에게 본격적으로 어필 중이고,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 중인 가운데 이제 미디어 랩 시장도 동일한 성장 궤도에 있습니다. 최근 100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점을 또 보면서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6,000원, 목표가는 2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이제 지난 9월에도 한번 추천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또 동사는 병원이나 에스테틱 샵의 미용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고, 대표적인 제품은 이제 울트라 포머나 사이저, 클라투 등이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울트라 포머 시리즈는 이제 하이프를 활용한 리프팅 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피부 탄력 개선 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기 판매 가격은 3천만 원 정도 내외인데, 이제 경쟁사 제품 대비에 좀 가격 대비 경쟁력이 좀 우수한 부분이 있고, 최근 광고 PPL 등으로 유명세를 좀 타기도 해서 확대에 따른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슈링크 시술이 예능 프로그램 방영 후 이제 관심이 늘어나고 시술 증가도 되면서 국내 기기 및 이제 소모품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수출 부문에서 이제 일부 계절성을 좀 보이긴 했으나 이제 연간 성장 추세가 지속 중이고, 스캐덤 브랜드 확장에 따른 이제 인건비가 증가나 이제 명절이나 휴가철 상여금 지급에도 불구했었고, 이제 마진율이 높은 소모품 매출 증가로 높은 영업이익률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좀 뷰티 시장이라는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리프팅이나 안티에이징이나 관련 시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제 동사의 주력 제품이 울트라 포머 같은 경우 이제 또 시술 결과가 좀 인위적이지 않다고 하고, 사고 위험이 적어서 레이저나 일반 약물 주입 시술에 비해서 완성도나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 선호되는 요즘 같은 추세에 적합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주력 기술인 집속 초음파를 활용해 리프팅 밴드 제품을 지난달 출시했고, SNS나 이제 지하철 광고 진행 중이고, 면세점 입점까지 또 판매망을 확장 중이고, 이제 또 지속적인 제품 라인업 출시로 이제 코스메틱 브랜드 스캐덤의 성장까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좀 생산 시설을 확대했다고 이제 유형 자산 양수를 좀 공시했는데, 19년 5월 정도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입주 이제 재고 관리나 신제품 생산 공간의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성 또한 또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 사업, 이제 시너지를 통해서 이제 경쟁력이나 기업 가치는 지속적으로 부각될 예정이기에 오늘 또한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4,500원, 목표가는 5,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하림지주인데요. 하림지주는 이제 육개 사업을 가금 사업으로 규모를 좀 확장하고 있고, 양돈 사업 또한 이제 양돈 업체를 좀 인수하면서
생산하고 농장까지 운영하면서 관련 식품을 가공하는 이제 일괄 생산 체제를 갖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또 다양한 가공 제품을 출시해서 좀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또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또 뿐만 아니라 뭐 사료인 원재료는 곡물까지 운송하는 목적으로 뭐 운송업, 소비자의 최종 단계인 유통까지 추가하는 사업 범위를 좀 확대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 지주 연결 시점에서 기여도가 높은 순서는 이제 운송, 사료, 유통, 양돈 순서인데, 대형 화주와 장기 계약에 대해 실적이 발생하는 운송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앞으로도 높은 기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망되고 있고, 사료는 그룹 내 수요와 식품사로서 뭐 닭이나 오리, 돼지의 구매력을 감안했을 때 수요처가 확대되어 지금 이상의 좀 기여도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좀 출발이 늦은 점도 있고, 그만큼 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사업이 또 식품 사업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좀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내년부터 좀 시행에 들어갈 양재동 물류센터 건립도 성장의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는 추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지주가 합병해 옥상 구조 합병 시나리오라는 불확실성이 모두 회수가 됐고, 이제 결과적인 얘기지만 금년 수익이 지난해보다 못한 이유가 이런 지금 주가의 약세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좀 리스크 요인이 좀 있었다면 그동안 좀 공정거래위원회 일감 몰아주기 조사 같은 경우도 한 몫을 좀 했을 텐데, 조사 결과가 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뭐 조사 결과 이상으로 불확실성 제고에 무게를 두고 싶은 부분이 뭐 이런 상황은 이미 좀 주가를 반영했었고, 앞으로 나올 결과는 약세의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계열사의 가치 정도를 판단했을 때 지주는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림 지주의 주가 동의는 이제 손자에서 하림 산업의 양재동 부지 개발 이슈로 인해서 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하림 그룹과 뭐 서울시가 해당 부지 개발 계획안을 두고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제3차 물류 기본 계획을 확정짓고 서울시 내 물류터미널에 대한 기능 재정립 필요성을 이제 강조한 만큼 이제 개발 논의도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림지주의 공유 주방 사업의 또 다른 양대 축인 하림식품이 이제 취득 시점을 2020년 정도로 잡고 있고, 이제 유형자산 투자 결정을 공시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하림산업의 개발 사업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이제 공략 제시해드리겠고요. 순저가는 1,500원,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팀장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았는데요. 이용우 팀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SBI 핀테크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지금 만나본 종목들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가면요. 첫 번째 만나본 이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랩의 사업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고요. 이어서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기기의 강자이기도 한데 면세점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차입니다. 이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에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또 6거래 매수세에 나서주고 있기도 합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인데, 현대차가 10만 원이 깨지면서 이제 9만 2천 원까지 갔다는데, 결국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 주식이 되겠는데요. 오늘 또 좋은 뉴스가 나왔죠. 자사주, 보통주 213만 주, 그 다음에 기타주 63만 주, 약 총 2,500억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공짜가 나면서 주가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사실 보면 자동차 업종들은 현대차를 유지해서 부품들이 지금 계속 좀 하락하는 그 추세에 있는데, 근데 현대차가 터닝을 함으로써 일단은 바닥을 일단 탈피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 중에 있는데, 사실 현대차의 PBR이 0.4입니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수치죠. 그래서 분명히 현대차는 오른다고 보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추가 매수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톱텍인데요. 이 기술 유출 혐의로 이 경영진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도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용호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톱텍 어제 오늘 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 경영진이 이제 고객사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한 혐의로 좀 구속되면서 사업이 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유죄 판결을 이렇게 받을 경우 협력사가 좀 영구적으로 거래를 좀 정지하는 좀 이제 경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단순한 좀 사내 비리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객사에 이렇게 뭐 수조 원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술을 유출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까지 좀 이렇게 영업이익에 좀 손실을 우려할 수 있는 이렇게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또 톱텍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장비는 예정대로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겠지만 중도의 개발을 중단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좀 손해이기 때문에 이제 당장에 또 이제 거래 중지를 하진 않겠지만 톱텍의 향후 수주에는 이제 굉장히 또 장담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은 잠시 좀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은 부분이고, 이제 경쟁사도 이제 좀 수혜론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증설을 한다거나 크게 이런 이슈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두산 밥켓의 이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는 오르는 반면에 현재 두산 밥켓의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두산 바켓을 이제 매각하는데요. 사실은 두산 바켓 인수시부터 계속 자금 부담하는 우려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어떤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충분히 일단은 매수세가 가담이 되면서 오늘 이제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실제로 바닥에서 7,400원서부터 약 8,5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상승이 됐지만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매물대를 거의 뚫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면서 이번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아마 10,0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 바퀴는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일단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인데요. 미국의 전기차 공장 증설 기대감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용우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미국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뭐 기업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삼성 SDI도 이번 투자로 인해서 좀 이제 보조금도 좀 지원받게 되고, 어차피 전기차 배터리라는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 자체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곳에 좀 증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한 것을 봐서 이제 좀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종목이 무거운 점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혹시라도 지금 공략해 보신다면 좋은 수익률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스탁 이청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에 유비코스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28% 넘게 기록하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지금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우선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 5만 원, 넘게 보면 한 6만 원까지도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형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LG U+에 올해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년간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장중 16% 이상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그렇게 보면 유비카스의 지난해 매출이 120%를 상회하는 대규모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급등,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5G 시대 그리고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매우 강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서 계속 홀딩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티웨이 항공이라고 하는 종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LCC 항공사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주항공과 진에어를 주요 경쟁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 제한 그리고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에 따른 반사 이익이 어느 정도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항공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공항 인프라의 개선 없이 항공기 도입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도기에 놓여 있죠. 국내 최대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이 제4화입주로를 완공하는 시기가 대략 2023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지속적인 증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김포공항 또한 인프라 개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항공사의 주요 사업인 국제선 노선 취향 증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CC 항공사의 등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심화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항공업의 파이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CC 항공사는 철저하게 소비자 우선주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특히 동사의 경우 합리적인 경영 활동으로 인해 기타 LCC 항공사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23% 수준의 영업 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단거리 항공 노선은 아니지만 단거리 항공 노선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동사가 현재 푸켓이나 싱가포르 등 신규 노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천에서 출발해서 일본 그리고 동남아 전역으로 신규 노선을 확대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질 경우에 추후 기업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을 오늘 장에서는 조금은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스타 이청훈 본부장과 함께했는데요. 이 티웨이 항공 근데 매수가와 이 매도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어떤 가격에 좀 매수해 보면 될까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현재 가격에서 가급적이면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적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1,2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스타 이청훈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2018년의 달력을 한 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인 오늘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시작이 됐고요. 남북 철도 공동조사도 시작이 됩니다. 은행주와 철도주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흐름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8% 소폭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2115.70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지수 차트 확인해 보시죠. 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등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9시 16분경에 2117선까지 올랐다가요. 지금 소폭 하락했다가 현재는 2116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222억 원가량을 팔고 있고요. 또 외국인도 소폭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소폭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현재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폭 강세 보이고 있고요. 0.23% 오르면서 4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낙폭이 큽니다. 오늘 2%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6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제 종가와 동일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어제 트룩시마의 미국 판매 허가 소식에 장 초반에 6%대 강세를 보였지만 또 기관의 매도세의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1.27%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4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은 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고요. 오늘 추가로 1%가량 상승하면서 현재 3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SK텔레콤 5G 세계 첫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하루 앞두고 있고요.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0.18%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28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폐지 여부가 기심위에 상정돼서 정식적으로 심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현대차 오늘 강세 보입니다.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이 전해졌고요. 3.5% 오르고 있습니다. 10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1.44% 강세 보입니다. 2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일주일 새 2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1.15% 내리면서 현재 12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66%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700선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700.08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본봉으로 지수 차트 확인해 보시죠. 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상승세 이어갔고요. 현재 9시 31분경에 707선을 700.37포인트를 터치한 뒤에 현재 7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폭이 큽니다. 어제에 이어서 244억 원가량을 팔아치우고 있고요. 외국인이 166억 원가량 소폭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어제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테마 감리가 마무리가 되면서 제약 바이오주들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강세 보이면서 78,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오늘은 1.28% 소폭 오르면서 7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던 CJ E&M이 오늘도 소폭 추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0.31%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2.65% 오르고 있습니다. 69,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HLB 어제 강세 보이다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1.5%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8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음봉 그리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메디톡스 1.87% 오르고 있고요. 또 바이로메드도 1.17%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와 동일하게 109,1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롱 티슈진도 어제는 소폭 하락했는데 오늘은 1.45% 강세 보이면서 4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최근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오늘은 1% 조정받고 있고요. 19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중에 오늘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종근당이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10만 6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마찬가지로 5%대 강세 보이고요. 3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가 4%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건설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GS건설이 3.49% 오르고 있고요. 또 현대차가 자사주 취득 소식에 강세 보입니다. 오늘 3%대 오르면서 10만 3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산 밥캣,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분을 정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32,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영업무역이 어제에 이어서 약세를 보입니다. 2.54% 내리면서 3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또 빙그레와 효성까지도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톱텍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셀트리온, 3위에 삼성전자, 4위에 데아티아이, 5위에는 MI텍, 6위에 현대로템, 7위에 남아산업, 8위에는 윙이푸드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윙이푸드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윙이푸드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윙이푸드는 2015년 홍콩에 설립된 지주회사로 중국의 사업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광동 영업식품은 중국 전통 소세지 등 육가공 식품의 제조와 판매 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820만 6,4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63억 8,900만 원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는 2,0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오늘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톱텍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톱텍이 기술 유출 혐의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까지도 급락세 이어가면서 또 새롭게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의 고유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톱텍 경영진은 구속 기소된 상태로 향후 삼성과의 거래 중단으로 톱텍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 가까이 하락하고요. 8,53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에 한화케미컬 추천을 해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7%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 대형주의 일정 정도의 반등이 이제 지속되고 있죠. 이제 낙폭과대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케미칼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태양광 쪽의 어떤 차별적 실적 부각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내년까지도 이제 좋은 매출 비중에서 이제 큐셀 코리아 합병으로 외형 성장하고 이제 이런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장세는 어떤 주가의 이제 반등,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가로 정했던 25,000원인데, 그 정도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서 한 22,000원 이하에서 올라간다면 매도하고 쉬는 전략을 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이제 휴대폰 부품주가 좀 어렵긴 한데,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실적을 두각시키는 이런 자화전자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휴대폰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전면에 2개, 후면에 3개, 이런 카메라가 장착돼서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제 휴대폰의 이제 카메라 수가 증가되면서 실적이나 이런 수혜를 입는 것이 이제 자화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영향에 따라서 자화전자가 이제 그동안 적자를 계속하고 있던 분기가 요번 3분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강점은 이제 우리가 트리플 카메라 채택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토 포커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액추레이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에 어떤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고급화되고 이제 수가 증가되면서 지속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현재 트리플 카메라가 이제 계속해서 채택이 되는 카메라가 많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중저가 영역에서도 이런 또 자동 초점 방식, 오토포커싱 이런 방식이 또 채택되면서 이런 공급가도 이제 늘어나는 이런 것이 자화전자의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나 이런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관에서 어떤 매매 이런 동향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들은 좀 많은 물량이 쏟아내서 좀 어렵긴 한데, 외국인은 좀 팔고 사고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그렇게 이제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매도를 하는 종목이 아니라 그래도 매수 우위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전체 기술적 분석상에서의 추세는 그래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1차 상승을 한 다음에 한 달 정도의 횡보 조정, 그리고 여기에서 2차 상승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2차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이 주식은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다른 종목하고 틀리게 반등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지금 좀 올랐지만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2차 상승의 구간이 한 16,000원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목표가를 16,000원 드리겠고, 손절가는 12,5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매파였던 미국 시장에서의 의장들이나 정책국장들이 모두 다 최근 들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포함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조절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일 중국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에 대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발언으로 시장은 기대감도 있지만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상승과 하락세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무역 전쟁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는 계속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 변동폭이 이전 10월이나 9월 달만큼 많이 커지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든 만큼 평소보다 이제 더욱 추격 매매보다는 기관 수급 중심의 종목들에 관심을 좀 두는 것이 좋은데요. 시장 하락과 상승 자체는 지금 빠르지 않고 변동폭이 많이 좁아져서 대형주나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이제 시장보다 강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2월 들어서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든지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시장의 변동폭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수급이 강한 쪽으로만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12월 배당 관련주나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 재매수해주고 있거나 최근에 이제 재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종목이 좀 늦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시장의 이제 단기적인 폭을 이용한 매매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보고 하시기에는 조금 더 유리한 매수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는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나 투신권, 연기금에서 매수에 나서면서 많이 빠진 대형주나 아니면 기관 수급 중심의 주형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IT 업종이나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일부 종목에 대한 그리고 배당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 변동폭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기반 산업 자체는 이제 솔루션 사업이라 성장 산업인 US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솔루션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EMR, 약국 경영 관리나 의약품 통계 정보 이런 쪽을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개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사업 부분은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서비스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대기업 쪽에 많은 연출을 닫고 있고요. EMR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체로 환자의 제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원격 진료가 시행되면 의료계 빅데이터 업체로도 크게 각광받을 수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EMR 솔루션은 대한약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든지 크나큰 문제들이 생기면서 지난번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사업 중단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2위 업체였던 유비케어가 그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을 또다시 보여줬는데요. 작년에 보인 모바일 헬스케어 오토 플랫폼이 크게 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똑딱앱의 출시 이후에 EMR 서비스나 연당된 똑딱으로 인해서 전국의 병원이나 이런 쪽에 대체적으로 카카오톡 알림이나 가까운 약국에 대한 원스톱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매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42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2대 주주로 등극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고 있고, 카카오 업체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를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글로벌 표준을 충족하는 국내 유일의 의료 임상실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CRS 큐브라든지 이런 합작법인을 만들면서 관련 신사업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차트로는 이제 오늘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시장 반등과 함께 점진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9월달, 10월달 굉장히 좀 힘든 시장에서 시장과 함께 많이 하락을 했으나 10월 시장 급락 이후로는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번 자리가 만약에 9월달 자리까지 회복이 된다면 점진적인 거래량과 함께 이번 자리를 회복한다면 단기적으로는 5,000원권 회복이 빠른 시일에 되게 되면 5,500원 선, 올해 가장 높았던 5,900원에서 6,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는 지금 추천 매수가는 오늘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4,650원에서 4,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12월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